그런 신차가 아닙니다. 무려 주행거리 20만 킬로미터, 단돈 1000만 원짜리 BMW 5GT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5 GT. Yeah. 맨날 새 차만 리뷰를 하다가 이 신차를 리뷰를 하려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오늘도 신내가 장렬합니다. 중고차가 아니라 6월차 아닙니까? 6월차. 이거 폐차장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분이 차 주신가? 무슨 내 차 6월이니 뭐 지금 뭐 폐차장에 뭐 하는 거야 지금 더운데 좀 사람 불러놓고. 이 폐차장이 지금 안 보여 마크 BMW 안 보여? 아이 죄송합니다. 농담이었습니다. 네, 농담이었고요. 사실 이분이 제가 예전에 활동했던 레이싱팀 전 대표님이십니다. 자, 농담은 여기까지 하고 외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컬러가 소피스토 그레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먼지 색깔 아닙니까? 먼지를 걷어내면 그래도 굉장히 엘레강스해요. 고급스럽죠? 홈라인을 좀 보세요. 이 SUV 같기도 하고 세단 같기도 하고. 이거 너무 큰 거 아닙니까? 무게가 상당할 것 같은데. 이게 크로스오버라서 그래. 크로스오버. 실내는 SUV, 승차감은 세단. 몰라? 우와, 프레임 리스토어. 와, 이거 멋있어. 요건 인정. 세련되긴 했어. 아니, 그리고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여기서 스쿼트를 하면서 일어났어야 되는데 이거는 SUV보다는 살짝 낮고 세단보다는 높으니까 그냥 나오면 돼. 무릎에 부담이 없어요. 아, 임산부나 저같이 배 나오는 아저씨들한테는 이만한 차가 없습니다. 외관은 굉장히 괜찮아요. 엘레강스해요. 확실히 1000만원짜리 차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한 몇천만원, 막 5천만원 이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외관은 인정. 맞아. 5천만 원짜리 차 정도 보이지.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 외관은 여기까지 보고 본네트를 열어가지고 이 쉰차의 심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거 4기통 아닌가? 4기통? 눈은 뒀다 뭐 하는겨? 이 짝대기 6개 안 보이는 거요? 6기통이요. 어디 4기통이랑 비교를 하고 있어. 3000cc 6기통. 그래, 258명 내가 엔진은 인정입니다. 57.1토크가 중요한겨. 잘 생각해요. 57.1토크요. 자, 그럼 트렁크를 한번 볼까요? 이게 7 시리즈 플랫폼이니까 굉장할 거예요. 확실히 생각보다 깊고 넓네요. 확실하게. 보시죠. 차박 준비 완료입니다. 이 정도면 뭐 둘이 눕고도 앉겠어요, 그죠?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에이스 침대. 이게 원시인도 잘 수 있겠네.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 외관은 여기까지 보고 우리 실내를 한번 살펴볼까요? 야, 이 나파 가죽인데, 야, 이거 누가 20만 킬로라 그랬어? 지금 10만 킬로도 안 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네. 에? 버튼 까짐도 하나도 없어.
오, 야. 근데 7 시리즈 플랫폼인데 생각보다 안 넓네. Thank you very much. 쇼바디야, 쇼바디. 7시리즈 쇼바디 있잖아, 쇼바디. Thank you very much. 이 리클라이는 된다니까? 오, 되네. 콜 났지? 괜찮네. 오디오는 괜찮을라나? 아름답고 미운 새 아미새 딸기 비싼 차 안 타봤어요. 소프트 크루즈 몰라요. 야, 확실히 이제 문도 부드럽고 주인도 부드럽네. 자, 이제 주행 리뷰를 해볼 건데 외관 리뷰는 좀 지루할 수가 있으니까 좀 재밌게 구성을 해봤는데 좀 놀려서 죄송합니다. 네, 주행 리뷰는 좀 진지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직접 한번 주행해보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게가 1900이 넘는데 출력은 258마력, 토크가 잊지 말자 51.7 토크. 자, 포기는 약간 뚱뚱하게 가속이 되네요. 확실히 무게가 느껴지긴 해요. 무게가 느껴지긴 하는데 어차피 이게 스포츠카는 아니니까 일반 일상 영역에서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 차가 이름이 GT잖아요. 장거리 갈 때 출력에 대한 이렇게 아쉬움이 크게 나지는 않나요? 네, 전혀 그런 부분 느껴지지 않고 초기에는 좀 부스인데 일단 60km, 50km, 60km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좀 밀어주네요. 잘 밀어줍니다. 일반 영역에서는 일상 영역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50km에서 가속을 했을 때도 역시 보통 50km에서 가속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네. 추월 가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6기통 디젤이 이 정도면은 4기통 디젤은 약간 좀 답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긴 하는데 사실 이제 디젤은 출력보다는 토크가 중요하니까. 4기통 모델이 이제 ED라는 모델 이름이잖아요. 네네. 이피션시 다이나믹이라는 뜻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연비 위주의 모델이거든요. 연비가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도 저희 디젤 가격 넣으면 9만 원 들어가는데 한 1000km 정도는 타거든요. 연비면에서도 저는 되게 만족하고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ED 모델까지 갈 필요도 없겠는데요? 지금 이번 주 내내 계속 시내 주행 위주로 다니면서 막히는 도로로 다니고 주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적 연비가 지금 13.1km 나오고 있거든요. 잘 좀 달리시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천천히 다니지는 않죠. 그런데 13.1km면은 이 차량 무게 생각하면 그러면 4기통 디젤은 거의 속도로 많이 주행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10km 후반도 나오겠는데? 그렇죠. 장거리 주행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ED 모델 연비가 훨씬 차이가 많이 나죠. 이 BMW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모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기능 차이가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방금 주행했던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제가속을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RPM을 좀 살려놓는다든지 반면 에코 모드 같은 경우에는 주행하다가 이제 악셀에서 발을 떼는 순간에 바로 이제 타력 주행할 수 있는 코스팅 펑션이 작동되거든요. 그게 요 F 시리즈부터 적용이 됐죠? 그렇죠. 코스팅 기능이. 예. 지금 이제 멈췄을 때 엔진 시동이 완전 꺼진 상태가 됐잖아요. 네. 다시 시동 켜질 때 느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 좀 아쉽긴 하다. 계기판이 상당히 네. 전자식 이렇게 LCD로 돼 있는 거 치고 상당히 괜찮네요. 지금 요 베젤이 실제 베젤이잖아요. 네네. 요 베젤이 실제 베젤이다 보니까 완전 다 평면이 아니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완전 다 평면으로 된 계기판들은 좀 입체감이 없어서 그렇죠. 예쁘지가 않은데 개인적으로는 베젤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이 넘었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다는 거.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BMW가 되게 선명해요. 그게 맞아요. 장점이에요. 네.
아직까지도 HUD가 선명하지 않은 브랜드가 몇 군데 맞아요. 있어요. 예. 네. BMW 같은 경우 저는 이제 뭐 사실 뭐 BMW도 좋아하고 아우디도 좋아하고 하지만 BMW는 다른 경쟁사들보다는 기술이 한 세대 앞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최신 기술을 가장 빨리 반영하는 게 BMW. 단점이 고장이 좀 잘 난다. 사실 이 GT 모델이 처음 전기형이 나왔을 때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굉장히 강했고요. 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런 형태의 이 쉐입을 가진 차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이런 크로스오버 패스트백 크로스오버 차량이 나온 건 저는 그리고 상용화되고 많이 팔린 차들은 이게 처음에 생각하기 때문에 이지감이 왔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후기형으로 오면서 그 좀 디자인도 많이 다듬어지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EV 모델 같은 경우는 5 시리즈랑 비교했을 때 금액 차이가 크지 않았었어요.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입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게가 지금 이게 1900kg가 넘죠. 네네, 2톤이 조금 안 되죠. 일반적으로 BMW에서 기대하는 그 무게는 아니네요. 근데 사실 5 시리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거의 1800kg가 좀 넘어요. 그리고 엔진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무게도 같이 올라가고요. 근데 이제 단순히 무게만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그 무게의 위치나 밸런스가 어디에 있느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BMW 같은 경우는 엔진 구조 자체가 조금 더 이제 프론트 미드십에 가깝고, 그리고 엔진의 위치가 좀 더 굉장히 아래에 위치하거든요. 그래서 뭐 거동성 이런 것들이 다른 타사 비해서는 저는 조금 더 월등하다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프론트 회도성이 상당히 좋아요. 네네. 이 무게를 생각하면은 이 뭐 7 시리즈 플랫폼, 뭐 5 시리즈 이런 걸 생각 안 하더라도 네네. 지금 아주 작은 차를 마치 운전하는 듯한 그런 회도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서스펜션이 프론트가 W15이죠. W15이죠. 확실히 프론트 구조가 좋아서 그런지. 근데 지금 약간 문제가 리어 스프링, 에어 네. 스프링이 약간 좀 갈 때가 된 것 같아.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어저께 집 앞에 나와 보니까 뒷차 축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파츠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아. 해서 제가 이제 직접 갈아보려고 제품 사다 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바빠가지고 못 하고 있어요. 그 에어 스프링을 산 거예요? 그렇죠. 오. 에어 튜브를 산 거죠, 튜브. 에어 튜브? 네, 그거는 저기 그럼 OEM으로 사신 거예요? 그렇죠. 그 가격은 어떻게 돼요, 보통? 제가 2개 해서 16만 원 정도 준 것 같아요. 오, 2개가? 네. 너무 네, 싼데? 교환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저는 제가 직접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접이요? 예. 어디서 하시려고? 저 뭐 아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예. 아, 난 또 차를 들어서 한다는 얘기 나왔어.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만하시죠. 한번 코너링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롤이 확실히 프론트보다 리어 네. 롤이 좀 있다. 무게가 1900kg대로 안 느껴지는데? 타이어가 지금 뭐예요? 앞에 이제 브리티스톤에 일반 그 올시즌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 이 앞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마모로 다 달아가지고 트레이드가 거의 없고요. 네. 그런데도 이거 회도성이 너무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처럼 이제 엔진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거의 아래쪽으로. 프론트 느낌이잖아요. 확실히 이게 엔진이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네. 이 대시보드가 맞아요. 많이 이렇게 밀려 들어와 있는 이 네네. 디자인이 좀 그 차 크기에 비해서는 네. 좀 내부에서 봤을 때는 답답하긴 해. 여기 횡지를 받고 있잖아요. 네. 이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회도성이 받고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들어갔을 때 회도성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뭐 스포츠 주행을 꼭 안 하더라도 네. 주행을 하다가 횡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네. 바로 이렇게 피해줄 수 있다는 맞아요. 거죠. 근데 레인 체인지 할 때도 되게 움직임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BMW에 대한 그 차량들의 기본적인 그 신뢰감이 있는 게 뭐냐면은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됐을 때에 운전이 숙달되지 않는 일반인들도 간단한 조작으로 그걸 차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주행할 때는 이 큰 차라는 느낌이 잘 안 느껴져요. 지금
모드가 사실 일반 모드였어서 네.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 또 승차감이 전자식 제어가 바뀌어가지고 얼마나 빠르게 딱딱해지 바로 느껴지는데요. 저는 지금 딱딱해지는 게 굉장히 빠르게 딱딱해졌다는 느낌이 들고요. 똑같이 동일하게 50km 정도에서 저기 카메라가 있는 구간 전까지만 다시 살짝 가서 한번. 네, 사실 저는 이 컴포트와 스포츠로 바꿨을 때 사실 드라마틱한 차이까지는 느끼지 못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출력은 똑같으니까 네네. 가속하는 그 힘은 똑같지만 이제 가속하기 전에 네. 출발할 때 이 약간의 속도, 반응 속도 이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아무래도 아까 기어가 제가 봤을 때 2단이나 네. 3단 정도에서 하다 보니까 별 차이는 네.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차량이 완전히 정차했을 때 오토 스탑 앤 오프 기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스무스하게 꺼졌고요. 굉장히 정숙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사실 막 RPM을 많이 쓰지 않는 이상에는 네. 디젤이라는 거를 이 승객들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어제도 같이 차 타셨던 분이 이 디젤이라고 하니까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속을 좀 많이 했을 땐 눈치채실 텐데 네네. 이렇게 부드럽게 천천히 주행할 때는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승차감의 차이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보다는 좀 부드러워졌고요. 네네. 네, 저기서 유턴을 해서 다시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유턴하면서 회두성을 또 한번 볼게요. 이게 회전 반경이 사실 리어 스티어링 휠이 꺾이지는 않을 텐데 네, 이 모델은. 꺾이진 않죠. 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턴하면서 회두성이 얼마나 좋은지. 이 당시 나온 모델들 같은 경우는 엑스드라이브 4륜구동 모델들은 그 인테그랄 스티어라고 해서 뒷바퀴 조향되는 옵션이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 5시리즈는 웬만하면 기본 520이라든지 그런 모델 말고 530 정도의 옵션이 들어간 부분에선 다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이 당시에는 아무래도 그 4륜구동 기능과 이 후륜 조향 기능을 같이 접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턴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회두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차가 없으니까 약간 급차로 변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느낌은 괜찮아요. 느낌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BMW 자체가 무게 배분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차로 변경할 때 느낌은 굉장히 좋습니다. 반응이 괜찮은데요? 네. 롤도 좀 많이 억제가 됐다는 느낌도 들고요. 서스펜션이 잘 잡아준 듯한 느낌은 들지만 이게 아무래도 차체가 제가 그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바디 강성은 뛰어나겠지만 그 하체 부속품들이 맞아요. 노화가 되다 보니까 네네. 뭔가 꽉 잡아준 듯한 그런 쫀득한 느낌은 맞습니다. 완전히 네. 들지는 않고 뭔가 어딘가 약간 헐겁다는 느낌이 살짝 들긴 했어요. 맞아요. 저도 지금 운전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네. 하체 부속을 좀 많이 빨리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키로수가 저렴하게 말도 안 되게 신차가에서 거의 몇 %가 빠진 거죠. 지금 신차가 대비 10몇 프로로 그렇죠. 저렴하게 사신 거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제 물론 네. 뭐 굉장히 여유가 많고 하면은 신경 안 쓰고 더 신기 기술들이 들어간 새 차가 제일 좋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굳이 뭐 차 이동수단인 자동차에 뭐 또 큰 돈을 안 들고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9천만 원짜리 차가 1,000만 원대까지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 차는 9천만 원 정도 그 값어치의 승차감과 9천만 원 값어치 이런 공간이라든지 운전 능력 성능이라든지 이런 거 안전성 이거 다 해주는 거거든요. 네. 저희가 시내만 주행을 했는데 완전 고속은 아니야 100km에서 뭐 130km 정도 잠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도가 100km 정도 됐어요. 직진 안정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차로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수성은 여전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서스펜션이라든지 하체가 조금 노화돼서 약간 그런 부분들은 느껴지긴 하는데 불구하고 차량의 안정성은 굉장히 뛰어난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속도를 조금만 더 높여볼게요. 자, 앞쪽에 범프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이 정도면 충분히 지금 노면 소음이 조금 들리기는 하는데 그런 거 빼고는 굉장히 차는 안정적입니다. 뭐 특별히 풍절음 같은 경우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SUV 쪽으로 가다 보면 풍절음이 많이 들리는데 뭐 공기저항 개수도 괜찮은 편에 속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게 이중접합 차압유리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타이어 때문에 노면에서 아직 요즘 새로 나온 차들 같은 경우는 방음, 방풍이라든지 이런 게 처리가 잘 되어 있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타이어 노면 소리가 좀 많이 들리는 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차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 공도에서 그렇게 속도를 낼 필요도 없고, 요 정도 규정 속도 내에서 차로 변경이라든지 급가속 그리고 급제동 해보니까 이 차량의 값어치를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1000만원짜리 차량이지만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이 차량의 가격을 아는 사람이 봤다고 하면 낮게 볼 수는 있겠지만, 가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승차감 전체적인 거를 고려를 했을 때 사실 최소 3000만원 이상의 값어치는 하는 그런 차량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네요. 신차 아닙니다. 신차 아니라니까. 신차라고 하지 마.